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첫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지상 사출 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오는 3월쯤 일군에 인도될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해 수중 시험 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어떤 기술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방위 산업체들은 정부 비밀 사업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해당 기술들을 자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수중 시험 발사는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 그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하고 수중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현무2B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50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총 6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장보고선급은 건조 단계에 따라 배치 1, 2, 3으로 나뉘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배치 1의 6발이, 배치 2와 3에 각각 10발이 탑재됩니다. 군은 몇 년 전 실전 배치된 사거리 500km 현무2B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수중 사출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개발이 끝나면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난 2015년 북한이 북극성해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이에 대응해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북극성 1형 최대 사거리 1300km와 북극성 3형 최대 사거리 2000여 k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선 북극성 내 C5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북극성 3형 직경 1.5m에 비해 직경 1.8m가 커져 중장기적으로는 닭 한 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중국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쥐랑 2급을 목표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쥐랑 2는 3에서 8개의 탄두를 탑재한 다탄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북극성 3형 또는 북극성 4형 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로미오급을 개량한 약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4,000톤급 잠수함에 우선 탑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 탑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대미 전략무기로 핵탄두도 장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인데다 사거리도 북한보다 짧아 전략무기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전략무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사거리도 한미 미사일지 침상 최대 허용거리인 800km까지 늘리고 탄두 유력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에 사거리 8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현무2C 개발을 완료하고 2017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현무2A를 개량해 현무2C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프랑스와 영국, 북한 등 7개국입니다. 군사 상징국들은 핵 잠수함에 수직 발사대를 장착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만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대를 사용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아무르급 잠수함에서 직경 0.64m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브라모스 미사일 10발을 발사하기 위한 수직 발사대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직경이 중요한 자원이지만 우리나라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직경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은 한국의 현무이 미사일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크기입니다. 2단 고체 연료와 탄두 중량 1톤일 경우 사거리는 750km이며 탄두 중량 150kg에 150킬로톤 수소폭탄일 경우 사거리는 2200km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전 세계에 배치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매우 대형이지만 한국이 그런 대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 중인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적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의 핵심 수단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으며 수중에서 은밀하게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군사 전략 전술성의 필요성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해야 하지만 이것은 비핵화 정책과 모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대량을 증보폭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을 증보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재래식 보복 공격이어서 보복 핵 공격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배치 1, 3척에는 수직 발사대 6문, 배치 A와 배치 3, 6척에는 수직 발사대 10문으로 9척 모두 합쳐봐야 78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재래식 탄도미사일 78발은 절대 유효한 보복 공격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지상에서 대량을 증보복을 하기 위해 20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배치 중입니다. 척당 7천억 원이나 하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수중에서 겨우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을 발사한다는 것은 작전상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국내 언론에서는 사거리 500km인 현무투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고 보도했지만 주변국을 의식해 실제로는 한미 미사일지 침상 최대 허용거리인 800km의 사거리를 지닌 현무2시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 해군은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을 공개하면서 장보고 3급 잠수함에 탑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킬체인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잠수함의 구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과 가까운 해역에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데다 북한의 선제 타격에도 안전하다는 부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잠수함은 전파가 차단되는 수중에서 작전을 하므로 실시간 작전 통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저수심까지 부상하고 잠수함을 안전화시키는 데까지 최소 1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20분 이내에 선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한다는 킬체인용 작전용으론 전혀 적합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장보고 3급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것은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은밀하고 위협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탑재가 곤란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북한 견제라는 정당성을 활용해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한 전력 증강이 우리나라에게 핵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KBS 뉴스부에 출연해 개정한 한미미사일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잠수함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원자력 잠수함이 기본 연구 단계인 것과 비교해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작년에 완성되었고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사단 창호함에 탑재해 수중시험 발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마오 이성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공식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사거리 800km급 탄도탄으로 발사할 경우 극초음속 비행체는 활공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1500km까지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굳이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거리 1500km급 탄도미사일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계가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이어서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된다면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들은 현실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므로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는 주변국 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